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 성경섭입니다. 화가 해리 리버만, 또 여류시인 시바타 도요, 마라토너 파우자싱, 동화작가 윌리엄 스타이버. 이들의 공통점 뭘까요?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서 늦은 나이에 자신의 꿈을 펼쳐낸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노익장의 사례와 함께 정말 꿈을 이루기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2010년에 일본 열도를 울린 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첫 시집을 낸 늦깎이 여류 시인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시바타 도요 할머니, 여사라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라고 할까요? 근데 평생 글쓰기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8세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제목은 약해지지 마. 그 시집은 160만 부를 돌파하는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릴 적에 쌀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다가 10살 무렵에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서 허드렛 일로 도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굴곡도 아주 심했다 그래요. 한 차례 이혼을 하고 또 재혼한 남편한테도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운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약해지지 마, 힘내, 힘내 하면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 시바타 도요 시인의 시를 한 편 감상해 볼까요? くじけないでねえ不幸だなってため息をつかないで日差しやそよ風はえこひいきしない夢は平等に見られるのよ私辛いことがあったけれど生きていてよかったあなたもくじけずに 꿈을 이루기에 정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 노익장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터번을 쓴 토네이도 이런 별명을 가진 인도 출신의 이 마라토너입니다. 파우자싱. 자그마치 100살의 나이도 뛰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네, 올해 나이 101살의 최고령 마라토너가 10km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화재에서 만나보시죠. 7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 중에서 이 흰수염의 참가자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올해로 101살이 되는 최고령 마라토너 파우자싱입니다. 인도 출신의 싱 할아버지는 10km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제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시간 32분 28초로 결승선을 통과한 싱 할아버지, 만족스러운 듯 만감이 교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बहुत खुश हाँ मैं तो काफ़ी देर होया दौड़दे नूं मैं इन्हां ਕੰਮਾਂ 'ਚ खुश ਰਹਿਣਾ हर कोई बंदा अपने ਕੰਮਾਂ 'ਚ खुश ਰਹਿੰਦਾ ਜਿੱਦਾਂ ਤੁਸੀਂ ਆ ਮੀਡੀਆ ਵਾਲੇ ਨਾ ਫੋਟੋ ਖਿੱਚਣ 'ਚ ਖੁਸ਼ ਰਹਿੰਦੇ ਜਿੰਨੀਆਂ ਖਿੱਚੋ ਮੈਂ ਉਦਾਂ ਖੁਸ਼ ਹਾਂ ਮੈਂ ਬਹੁਤ ਖੁਸ਼ ਹਾਂ 100살이던 2011년에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8시간 11분 06초. 자, 뭐 보통 뭐 이 기록보다는 훨씬 뒤지만 100세란 나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톤 역사에 한 획을 긋은 겁니다. 100세의 완주라는. 그리고 다음에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꿈똥이란 말 아십니까? 꿈똥. 꿈똥이란 얘기는 꿈을 아끼다가 똥 된다는 좀 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신조어입니다. 표현은 다소 격한데 이 속뜻은 참 기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 세대, 요즘 뭐 7포 세대, 뭐 6포 세대, 5포 세대 하는데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뭐
희망과 모든 꿈마저 이뤘다. 그래서 이제 뭐 7포 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의 이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직 꿈이라고 생각을 한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아낄 게 따로 있지 꿈을 아끼냐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제 꿈똥이란 얘기입니다. 이 꿈똥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꿈똥이라는 게 이 젊은이들 7포 세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60세 정년 시대라지만 60살에 퇴직한다고 해도 정말 하루하루를 소홀하면서 지내기엔 너무 많은 이 100세 시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뤄놓은 것도 없이 세월이 흘러서 70이 되고 80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20년 전에 그 전에 이미 허송세월하지 말고 좀 시간을 보람있게 써볼 걸 하면서 다시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인생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또 나를 찾기 위해서 걷기 시작한, 무작정 걷기 시작한 황한나 씨. 황한나 씨라고 하면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65 나이에 처음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보여행가, 작가로의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황한나, 57이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이들 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 지도를 이제 마치고 교무실에 문득 앉아가지고 상념에 잠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야, 학교를 떠나야 되겠다. 정년이 8년 남았지만 자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집을 오가던 게 전부였던 이 40년 가까운 교사 생활 이제 끝내야 되겠다. 자식들도 다 자랐고 남편도 이 사업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뤘으니까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세계를 찾고 싶다. 모든 것을 접고 이제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황한나 씨는 어느 날 TV를 보고 뭘 할까 생각했겠죠. 저질렀는데 보니까 남도에 붉은 황토 마늘밭이 나오면서 야, 순간 저 마늘밭 사이길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한 달 열흘이 넘는 여정 계산을 해보니까 혼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득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고 무작정 혼자 걷는다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도보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겁니다. 걷는데도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점차 동네에서 가까운 산부터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이 걸리는 새벽 등반까지 무려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체력에 자신감이 좀 붙고 야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에 도전합니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지리산 간단한 산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갔다 길 잃으면 정말 위험한데 이 사람들이 야 지리산 좋다 좋다 이 얘기만 듣고 11월에 그것도 아이젠도 없이 그냥 좀 위험했어요.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서 길을 나섭니다. 혼자 나간 거죠. 근데 중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장터목 산장에서 발이 덜컥 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위험하다 다 내려가는데 아마 내려가는 사람한테 빌림의 아이젠을 구해서 기어이 주봉이죠. 천왕봉까지 종주를 마치고서 내려옵니다. 왜 걷는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대답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주저앉고 싶은 나이인데 허물어지는 나를 일으켜보고 싶었다. 거창한 이유는 없다. 이 황한나 여사는 환갑을 훌쩍 넘긴
65살 나이에 해남 땅끝 마을에서 통일 전망대까지 800km, 무려 800km를 우리로 치면은 2000리 길입니다. 혼자서 걷습니다. 그리고 철책 앞에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이런 분단된 조국을 보고 발길을 돌려서 이제는 해안을 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4,000km가 넘는 해안선 코스를 2번이나 걷습니다. 아주 의지력이 강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걷기에 이력이 붙은 황한나 도보여행가 75세는 화엄사에서 시작해서 대원사로 끝나는 이 화엄사, 대원사에서 화대 종주라고 그러는 이 지리산 종주를 8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아주 뭐 해외로 무한히 뻗어나가면서 이 걷기를 완주를 합니다. 황한나 도보여행가 혼자 다닙니다. 항상. 왜 혼자 다니냐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백수니까 그렇지만 같이 갈 젊은이들 다 직장에 다니고 또 뭐 또래들한테 같이 걸읍시다 그러면 돌아오는 소리는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집에도 아마 비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 혼자 계속 걷고 다니는데 이걸 까맣게 몰랐던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기뜸을 해줬대요. 대개 부인이 요즘 계속 혼자 걷고 다니는 거 아니야. 순간 상황을 파악하고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그리고선 물어물어 해서 여러분 양양에서 이렇게 설악산 구룡령으로 넘어가는 구비구비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우를 합니다. 해우를 하는데 이 장면이 또 기가 막힙니다. 자, 먼 발치에서 봐도 혼자 또벅또벅 걸어오는 이가 아내라는 걸 알아차린 남편이 이 타고 가던 차를 버리고 그냥 다름질 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여잡고 아내가 물어보니 처음부터 혼자 걸었는데 왜 그러냐.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고 아주 보여잡고 통곡을 하는 통에 두 부부가 이 설악산 고갯길에서 한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 정말 그림 같은 얘기입니다. 도보여행가 황한나 여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바로 그녀의 인생입니다. 가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지만은 잘못 들어간 길에서조차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처음 만난 이 마음씨 좋은 이의 또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뭐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겁니다. 7순을 넘긴 나이에도 이 황한나 여사는 인터넷 블로그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 블로그에 담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그 블로그를 고물상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요. 그 블로그에는 지금도 이 수백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정말 걷기에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유명 인사예요. 명실공히 파워 블로그인 셈이죠.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모아지면 지금도 책을 내고 또 책을 내서 돈이 모이면 다시 길을 떠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의 고리, 꿈을 찾아 나서는데 이 늦은 나이가 없다는 걸 바로 이 황한나 여사가 여실하게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7순을 넘긴 지 오래인 그 황한나 여사는 오늘도 보면 이제 굉장히 아담한 체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15kg짜리 배낭을 메고 혼자 길을 걷고 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길에 도전하면서 자신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황한나 여사의 세계는 지금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 그 자체인 겁니다. 인생은 껄껄껄 하면서 사는 거란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지나고 나면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건 없으니까요. 자, 껄껄껄 한바탕 웃어버리고 지금 당장 꿈을 시작하십시오.